여야 대표 사진이 있는데 반바지하고 핫팬츠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반바지하고 핫팬츠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소리 하고 있답니다, 지금. 여야 대표회담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도대체 열리는 건지 안 열리는 건지 원래는 예정대로라면 어제 열렸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돼서 입원이 됐죠. 그러면서 이게 무기한 연기된 건데 언제 하겠다는 날짜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의제가 합의됐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그냥 말만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서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담의 전제로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중계 그 얘기를 처음에 주장했었죠. 근데 그게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약간 열어두는 상황이네요.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 뭐 퇴원 얘기가 좀 나오죠. 지금 코로나 확진돼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한동훈 대표 회담 다 연기됐잖아요.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표가 퇴원 예정이랍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된 거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날짜를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지금? 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일단 민주당은 이 여야 대표회담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에요? 네, 형식은 상관없다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언론에다가 일방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기분은 나쁘지만 뭐 그게 네.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이겁니까? 거 아니다. 어. 지금 사실 민생이 훨씬 더 중요한 의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출, 가계대출,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 대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코로나19 때 대출을 받았던 거 지금 이거 빨리 장기로 더 돌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생 이슈가 결국에는 의제화돼야 되고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결국 정부도 대통령도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면 여야 대표가 그냥 악수하고 뭐 서로 안부 묻고 그냥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상황은요. 하루하루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생중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상 TV 토론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다만 한동훈 대표는 결국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냐. 원내도 넘어야 되고요. 원내대표와 원내 이 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도 설득해야 되고 마지막엔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하고 결국 국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껌껌이 지금 여러 장벽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의문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진짜 리더십 갖고 있는 거 맞아? 결정 권한 갖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생중계로 했을 때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가 진짜로 다 타결될 수 있는 거 맞아? 이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수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 눈앞에 보여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서로 협상을 해서 그 결과들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언제 한다. 그리고 뭘 논의한다는 안 나와요. 이거 더 기다려야 되나 봅니다. 이러다가 이번 달 안에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약간 의문이 되기도 하는데 아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결정 권한에 대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이른바 이 속칭으로 쓰는 표현 있잖아요. 바지사장 아닙니까? 근데요 그거보다 더 나갑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어제 그 얘기가 나왔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받아칩니다. 여기에 아까 키워드로 봤던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합니다.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당대표 회담을 앞두고 대표는 앞에서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다른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은 뭐 반바지 사장이다. 그러면 뭐 민주당의 실세는 개딸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핫팬츠 사장입니까? 아니면 뭐 민주당 의원들은 개딸들에서 움직이는 뭐 핫팬츠 의원들입니까?
서로를 향해서 그쪽 반바지 사장이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그쪽은 뭐 핫팬츠입니까? 이게 뭡니까? 갑자기 무슨 복장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요. 영옥진 변호사. 네네. 회담 의제를 놓고 진지하게 타협을 해도 모자를 파대 지금 갑자기 당신들은 반바지야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핫팬츠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 더웠어요. 더웠다. 열대야가 뭐 한 달 동안 계속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반바지 핫팬츠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농담하신 거죠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예.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 대표가 됐으니까 한번 만납시다. 그랬을 때 예. 당신은 반바지잖아. 아. 당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 당내 기반도 없고 대통령 설득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할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아. 이 대표회담 누가 제안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잖아요. 그렇네요. 이재명 대표가 반바지에 불과한 사람한테 왜 회담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한테 어떤 권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담 제안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표가 그 실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회담하겠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반바지 운운합니까? 왜 그러는 거? 바지 사장도 아니고 반바지 사장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예. 역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하는 건 한번 던져본 건데 안 받을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 받으니까. 그걸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받기는 싫은데 그러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당신 반바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판을 깨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는 못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판을 깨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희 같은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고요. 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토론 제안할 때 작년 6월 7일에 예. 김기현 대표 상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TV 토론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거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 로텐도어에서 뭐 의자 놓고 얘기하자 이런 맥락의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사 제가 쫙 봤더니 예. TV 토론하는 방식 선호한다고 그랬어요. 아. 분명히 그 기사가 있어요. 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작년 6월 7일에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만만하고 한동훈 대표는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말 자꾸 돌리지 마시고 그냥 그다음 한동훈 대표는 이미 TV 토론을 TV 중계를 제안함으로써 일단은 선제적으로 점수를 갖다 땄고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TV 토론 같은 거 그 TV 중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예.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도망갈 길 없으니까 뭐 반바지니 뭐니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 잘한 다음에 빨리 쾌차하시고 준비 잘한 다음에 여당과 야당 대표가 정치를 복원해내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님. 그러니까 반바지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꺼내는 이유가 뭔가 지금은 내켜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지금 정치인 변호사께서 강한 의심을 던지셨습니다. 지금요. 네. 아니 야당에서는 사실 만난 것만으로도 정치적 득실로 계산하면 득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정치적 득실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결국엔 국민들께 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TV 토론 이런 것들을 고수하지 않지만 이왕이면 딜을 서로 할 수 있는 서로 뭘 양보하고 뭘 양보를 요구할지에 대한 이 부분까지를 국민들께 다 보여줄 필요가 있냐. 예.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는 그건 다 합의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약간 후퇴하는 발언을 했는데 예. 저는 처음부터 생중계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제 용산 패싱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용산하고 의제 조율 안 한 여당 대표가 있었나요? 그동안?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처음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용산과 이 갈등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거는 정치 초보의 실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엔 어쨌든 63%로 당대표가 됐고 그러면 자기 실권을 명확하게 가지고선 그 민심을 등에 업고 결국 대통령실을 압박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아마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바일 겁니다. 근데 그 지점이 안 보이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후퇴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여당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야당을 이거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이거 동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또 민생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서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국에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예. 야당에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는 것이 어떤 이득이 될지 어떤 결과로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바지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듣는 상대 쪽 정당에서는 이거 뭐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
핫팬츠라고 하니까 지금 왜 그런 걸 쓸데없이 공격을 해요? 이슈를 갖고 나오시지.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상황이요?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이겁니다 바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 설명을 내놓은 건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 측에 실망을 한 건 이재명 대표와 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 번도 용산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거다.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용산과 합을 맞춰야 하는데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이잖아요 지금요. 정기환 교수님. 그럼 이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언론 한국가 조심스럽게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전제를 그렇게 하면 그럼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 여야 대표회담 관련해서 어떤 논의도 안 한 것은 알리지도 않고 요청도 없고 논의도 안 한 것은 본인이 이참에 한번 차별화 또는 독립을 강하게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실수입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 예. 여당 내부의 어떤 속내이기 때문에 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 이른바 용산과 업무적으로 조율을 하게 돼 있고 회담 또 회담과 관련된 의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한 형태의 조율 또는 협의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죠. 그러나 이것을 패싱한다? 물론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한 내 정치적 미래는 없어. 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을 설사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를 잘 조율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기 좀 어렵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마 한동훈 대표 쪽은 아직 대표회담이 성사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곧 협의하면 될 일이지. 그걸 무슨 패싱 운운하느냐. 이렇게 뭐 면피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여야 대표회담을 생중계하자라든가 또는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최상병 특검이거든요. 예. 자, 제3자 추천 방식 등 의제 조율. 자,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불리한 조건 다 받아줄 테니 특검에 대해 전향적인 의사를 밝혀달라. 예. 이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 오늘 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저는 자신이 없어 보여요. 특검을 추진할 의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왜? 여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 별로 할 생각도 없고 또 정부 여당을 설득해낼 지금 능력도 없는 것 아닌가. 궁극적으로 본인이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용산 패싱론이 나오는 것이고 또 뭐 대표회담 형식과 관련해서 삿바 싸움을 하게 되는 결국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바지 사장 논란으로 번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야 대표회담 여러 차례 있었어요.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좀 볼까요? 2013년 12월과 2015년 6월 각각 당대표가 황우여 대표, 김한길 대표, 그다음에 2015년에는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이렇게 각각 여당 측에서 청와대와 사전 논의가 있었고 회담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는 경우가 있었다. 논의가 된 상태다. 요걸 좀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송영훈 대변인 지금 논의를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는 뭡니까 지금? 일단 패싱이라고 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패싱이라고 할 수 있냐면 예.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에 방북할 때 예. 민주당의 접경 지역 도지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 초청을 못 받고 북한을 못 갔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패싱이죠. 그거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패싱 사례라고 예, 할 수 있고요. 지금 당정 간의 소통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별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제 9.1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비쟁점 법안은 별도의 처리 절차를 통해서 좀 정기국회에서 빠르게 해보자. 오늘 한동훈 대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정 간의 그 소통은 잘 되고 있고 코드는 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또 같고요. 아까 그다음에 나왔던 그 고위 관계자는 뭐 용산하고 뭐 얘기도 없다고 얘기하신 분은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도 준비 과정 중에 있잖아요. 예. 지금도 준비 과정 중에 있고 내일 당장 회담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내일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해도 또 회담 준비는 며칠을 차일피일 예. 끌 것 같거든요. 의제는 계속 조율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논법이 되게 한결같아요. 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용산을 패싱한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좀 수기를 거치고 원만하게 조율을 해서 하려고 하면은 권한이 없다. 바지 사장이다. 반바지 사장이다. 심지어 이렇게 극언을 합니다. 이렇게 앞뒤를 다 막아놓는 논법은요. 몇 번만 보시면 국민들이 다 아세요.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뭘 정말로 야당이 지금 국회 다수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뭘 하고 싶은가? 오히려 민주당도 민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들고 와야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여야 대표 만나기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내일 퇴원한다니까 뭐 좀 속도가 날 것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